자, 이번 시간부터 선생님이랑 수열을 공부해 볼 건데 오늘은 그 수열의 첫 번째 시간 등차 수열을 공부를 해볼 거야. 자, 시작해 볼게. 자, 먼저 수열이라는 거는 숫자가 나열되어 있는 거를 우리가 수열이라고 하는데 그냥 막 아무렇게나 숫자가 나열되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수열이라고 부르지는 않아. 자, 수열이라는 건 뭐냐면 정의라고 해볼까? 자, 수열이라는 거는 숫자가 나열되어 있는데 규칙을 갖고 나열되어 있어야 우리가 수열이라고 부른다는 거. 자, 그래서 수열의 정의란 자, 규칙을 갖는 수의 배열을 우리는 수열이라고 부르더라.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수열을 표시하는 방법을 한번 얘기해 볼 텐데, 자, 보통 일반적으로 수열을 우리가 이렇게 이제 표현을 많이 해.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뭔 뜻이냐면, 자, 이 앞에 있는 영문자에 써 있죠. 이 영문자가 바로 수열의 이름이야. 수열의 이름.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적었잖아, 문자로. 자, 이거는 A라는 이름을 가진 수열인 거고, 요 밑에 조그만하게 적은 첨자가 보이죠? 이게 바로 항의 번호가 되는 거지. 그래서 지금 참 여기다가 A3이라고 적었는데 이게 의미하는 건 뭐냐면 A라는 이름을 가진 수열의 세 번째 항이라는 뜻이 되는 거야. 그렇다면 만약에 B7이라고 이렇게 적으면 이게 3 이렇게 적혀 있으면 이게 뭔 뜻이냐면 B라는 이름을 가진 수열의 일곱 번째 항이 3이다라는 뜻이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용어를 좀 더 공부를 해볼 텐데 우리가 수열을 공부하다 보면 자주 용어들이 우리들이 익숙하지 않은 용어들이 먼저 자꾸 나오거든. 근데 용어가 익숙해지지 않으면 이해도가 많이 떨어져. 그래서 선생님이랑 같이 수열에서 자주 등장하는 용어 몇 가지만 공부를 해보고 넘어갈게. 자, 첫 번째는 바로 일반항이라는 거야. 자, 일반항이라는 건 뭐냐면 수열이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막 숫자가 바뀔 거잖아. 근데 아까 수열이 뭐가 있다라고 했어? 규칙이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원래 일반항의 진짜 정의는 뭐냐면 수열의 규칙을 나타낼 수 있는 식을 우리가 일반항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하면 우리 친구들이 뭔 말인지 잘 모를까봐 선생님이 좀 쉽게 일반항의 정의를 해볼게. 자, 수열의 A1, A2,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쭉 가다 보면 어느 순간 n번째 항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n 플러스 1번째 항 또 n 플러스 2번째 항 쭉 진행이 되겠지. 자, 우리가 보통 수열의 일반항이라 하면 뭘 말하는 거냐면 이 수열의 이 n번째 항, 이 수열의 n번째 항을 일반항이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좀 적어볼까요? 일반항이라는 건 그 수열의 몇 번째 항을, 그렇죠, n번째 항을 일반항이라 부르더라. 자, 그러니까 당연히 예를 들어가지고 뭐 A1, A2, A를 가다가 AN이 예를 들어서 뭐 EN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한다면 이 EN을 바로 이 수열에 뭐라 부르더라? 일반항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야. n번째 항을. 자, 그 다음에 또 뭘 공부할 거냐면 용어를 수열의 합이라고도 하고 또 얘를 뭐라고 표현을 하게 되냐면 부분합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어떤 수열을 첫 번째 항부터 A라는 이름을 가진 수열의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뚜두두두 가서 아까 우리가 일반항이라고 표현했던 n번째 항까지의 합을 우리는 이 수열의 합 또는 이 수열의 부분합이라고 부르는 거지. 자, 예를 들면 그리고 우리가 보통 합 쓸 때 영문자 S 많이 쓰잖아. 썸의 약자. 그래서 이걸 보통 SN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SN이라는 건 A라는 이름을 가진 수열의 첫 번째 항부터 어디까지? n번째 항까지의 합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S10이라고 한다면 이게 의미하는 거는 A1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디까지? 10번째 항까지 더한 거를 우리는 S10. 이거를 우리는 10번째 항까지의 수열의 합 또는 부분합이라고 부른다는 거.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랑 간단하게 수열의 일반적인 내용들을 공부를 해봤는데 짝 하나만 더 하고 우리가 본격적으로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공부하러 갈 건데 바로 뭐냐? 규칙. 수열이라는 게 결국은 규칙을 갖는 숫자의 배열이다 보니까 규칙을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요소거든. 간단하게 그냥 연습만 한번 해보고 넘어갈 거예요. 자, 두 번째.
규칙 찾기라고 해서 간단하게 한 개만 해보고 넘어갈게요. 자, 첫 번째. 어디 보자. 1, 3, 6, 10. 떼떼떼떼떼 가는 거랑. 자, 두 번째. 2, 6, 12, 20. 그 다음에 세 번째. 세 가지만 해볼게. 뭘 해볼까? 1, 3, 7, 15 이렇게 된 거. 자, 우리 교재에 보면 몇 가지도 나왔죠? 설명하는 거 한번 세 가지만 나랑 같이 해보고 나머지는 우리 친구들이 한번 연습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자, 우리가 보통 이제 규칙 찾는 방법을 뭐라고 부르냐면 귀납적 해석이라고 부르는데, 무슨 의미냐면 이 앞뒤에,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관계를 가지고 전체를 꿰뚫는 규칙을 찾는 방법을 귀납적 해석이라고 불러. 큰 의미는 없지만 상식적으로 일부를 보고 전체의 규칙을 찾는 거를 귀납적 해석이라고 부른다고. 자, 가볍게 연습해 볼 거야. 아주 중요한 건 아니야. 재미로 한다 생각하면 또 더 좋을 것 같아요. 어디 보자. 1, 3, 6. 어디 보자. 선생님 눈에 이렇게 보이네요. 1은 1이고요. 3은 1 더하기 2로 보이고요. 6은 1 더하기 2 더하기 3. 10은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신기하지, 그지? 선생님 어떻게 이렇게 금방 찾아요? 라고 하면 선생님이 IQ가 좋은 게 아니라 경험에 어떻게 보면 수열의 규칙 찾기는 귀납적 해석이라고 했잖아. 자기 그동안의 경험과 몇 번의 시도와 도전, 실패를 통해서 얻는 지식이 바로 귀납적 해석의 속도를 빨리 해주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일 수 있어. 그러니까 이것저것 한번 시도를 해보세요. 그러다 보면 경험이 쌓일 거야. 이런 규칙이 있구나. 두 번째, 2, 6, 12, 20. 얘는 어떤 규칙이 있을까? 그렇군. 2는 1 곱하기 2고, 6은 2 곱하기 3, 12는 3 곱하기 4. 숫자를 하나씩 늘려가면서 곱해서 만들어지는 규칙이 있구나, 이렇게. 자, 선생님이 머리 좋아서 빨리 하는 건 아니에요. 선생님이 굉장히 오래 했겠지, 그지? 경험치가 많이 쌓였을 거라고. 자, 세 번째 거. 1, 3, 7, 15. 가만히 보니까, 이 1, 3, 7, 15를 가만히 보니까, 2의 거듭제곱에서 하나씩 모자라는 숫자네. 그치? 2에서 1 뺀 거고, 4에서 1 뺀 거고, 8에서 1 뺀 거고. 그렇다면, 이 1은 2의 1제곱에서 1을 뺀 거고, 3은 2의 제곱에서 1을 뺀 거고, 7은 이런 식으로 이제 규칙을 찾아 나가는 거를 우리는 수열의 이제 규칙 찾기 중에서도 귀납적 해석이라고 부른다라는 거. 자, 어떻게 보면 수열의 가장 원론적인 이야기이긴 한데 그렇게 많이 중요하진 않아요. 한번 처치에 가서 이제 심화문제 풀게 되면 규칙을 바로바로 찾는 게 중요한데 우리가 규칙을 바로 못 쳤더라도 해석할 수 있는 기술들을 뒤에서 차분차분히 이제 배울 거야.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거 내용을 다 마치고 이제 등차 수열로 들어갑시다. 등차 수열로. 자, 본격적으로 우리는 등차수열로 들어갈 건데 등차수열이 뭔지는 이름에 적혀 있어 벌써. 등차 뭐가 같다? 차가 같은 수열을 우리는 등차수열이라고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수열의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후두두두두 가서 n번째 항 이렇게 가는데 차가 일정한 수열을 등차수라고 하니까 오른쪽에서 왼쪽의 항의 차가 어떤 똑같은 차이를 갖는 수열을 우리는 등차 수열이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A2에서 A1을 뺀 게 D고 A3에서 A2를 뺀 게 또 D고 이 다음 항에 또 A4가 있다고 한다면 또 A4에서 A3을 뺀 게 이 D, 즉 후항과 전항의 간격이 일정한 이런 수열을 우리는 등차 수열이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그 일정한 차이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공통된 차이라는 뜻으로 이 일정한 차 D를 뭐라고 부르냐면 공차라고 불러. 공차. 자, 뭐 예를 들어볼게요, 선생님이. 1, 3, 5, 7, 땡땡땡땡 이렇게 숫자가 규칙을 갖고 나열되어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오른쪽 항에서 왼쪽 항, 즉 후항에서 전항을 빼니까 3에서 1 빼면 2고요. 5에서 3 빼도 2, 7에서 5 빼도 2. 아, 차이가 다 일정하구나. 그러면 그래서 이 수열의 이름을 뭐라 부른다? 등차 수열이라 부르고 그 일정한 차이를 여기서 차가 2죠? 이거를 이를 우리는 뭐라 부르더라? 공차라고 부르더라. 우리가 공차를 기호로 D로 많이 쓰는데 그게 왜냐면 이 D가 뭐의 약자냐면 간격을 의미하는 디스턴스의 약자예요. 자, 이렇게 해서 등차수를 선생님이 먼저 설명을 했고 이제 이번 단원의 메인 제목인 등차수열의 일반항. 선생님이 아까 일반항이 뭐라고 했어? n번째 항을 일반항이라고 부른다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이런 등차수열의 n번째 항을 한번 즉 이 수열의 규칙을 식으로 표현하는 걸 공부를 해볼 거야. 자, 생각을 해봐요. 지금 이게 봐봐. A2는 간격이 D니까 A2는 A1에다가 D를 더하면 A2가 만들어지겠죠.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서 좀 균합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A2는 A1에다가 D를 더한 거야. 그 다음에 A3은 처음 A1 첫 번째 항 A1에다가 A1에다가 공차를 몇 개를? 2개를 더한 거고 A4는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몇 개? 3개를 더한 거네.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하나, 둘, 셋 더하면 여기 만들어지잖아. 자, 그렇다면 등차수의 일반항 A의 n번째 항은 이렇게 말할 수 있겠군. 두 번째 항은 공차 하나 더하고 세 번째 항은 공차가 2개 더하고 네 번째 항은 공차가 3개 더해지네? 이거 그러니까 n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가 몇 개 더해질 거다? 이 숫자보다 하나 작은 n-1개 더해질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걸 균합적 해석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게 바로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고 이거를 공식으로 기억하는 것도 나쁘지가 않아요. 이렇게 균합적으로 해석을 해도 좋고 이렇게 해석해도 좋아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연역적 해석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자, 이게 전봇대 기둥이라고 생각을 해봐. n번째 기둥이 n개 봐봐. 기둥이 n개가 있어. 기둥이 n개가 있으면 이 빈칸이 몇 개 있을까? 자, 기둥이 3개가 있으면 손가락 3개 보이죠? 3개 있으면 빈칸이 몇 개 있어? 2개 보이죠? 이게 공차인 거잖아. 그러면 당연히 n번째 기둥이 n개가 있으면 그 사이에 빈 공간이 몇 개가 있다? n-1개가 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항에다가 빈칸, 공차를 몇 개? n-1개를 더해주면 n번째 항이 나오겠다. 이렇게 생각해도 훨씬 더 좋죠. 우리가 수열에서는 외워야 될 공식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모든 걸 다 공식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 등차 수열도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당연하네 하고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또 중요해. 자, 그래서 등차 수열의 n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몇 개? n-1개를 더한 거다. 예를 들어볼게. 자, 2, 5, 8, 11, 두두두두두 이렇게 나가는 수열이 있어요. 이 수열의 일반항, n번째 항을 구해보자라고 한다면 이 공식에 그냥 바로 넣어본다 생각하면 이렇게 할 수 있겠다. 첫 번째 항이 2죠? 첫 번째 항 더하기 그 다음에 n번째 숫자니까 공차가 n-1개 있을 거고요. 공차가 3이네요. 그죠? 자, 그렇다면 이 수열의 일반항, n번째 항은 3의 마이너스 1 이렇게 일반항을 구해놓을 수 있다는 거지. 자, 이해되지?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일반적인 정석적인 풀이 방법이고 선생님이 약간의 이거 속도를 빨리 할 수 있는 팁을 하나 알려줄게. 자, 팁. 자, 이 등차수열의 일반항을 지금 보면 선생님이 아까 이 A는 뭐라고 그랬어? 수열의 이름이라고 했죠? 근데 그래서 이걸 전개를 한번 해볼게. 그러면 A에는 수열의 A라는 이름을 가진 수열의 n번째 항 A에는 전개를 해서 n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를 해주면 dn 더하기 a1 마이너스 t 이렇게 되겠네. 자, 근데 여기서 지금 뭐가 미지수냐면
이 n이 미지수잖아. 우리 지금 n이 미지수인 거 보고 공차랑 첫 번째 항은 다 숫자로 주어진다고. 선생님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 이 수열의 일반항 an을 n에 대한 함수로 해석한다면 이 공차 t는 그 1차 이제 n에 대한 함수 해석한다면 등차수열의 일반항은 1차 함수식이 되는 거고 n에 대한 그 n의 1차항의 개수가 바로 공차가 된다라는 거야. 선생님 t 알려준다라고 그랬죠. 등차수열의 일반항을 빨리 구하는. 그래서 조금 요령이 붙으면 이 등차수열의 일반항에 대입해도 되지만 더 좋은 방법은 이게 봐봐요. 공차가 얼마인 걸 알아? 3이죠. 공차가 3인 걸 아는데 등차수열의 일반항은 n에 대한 1차식, 즉 1차 함수고 그 공차가 기울기에 해당되니까 공차가 3이니까 당연히 볼 것도 없이 3n으로 일단 시작을 할 거다. 그리고 첫 번째 항이 얼마인데? 2인데 여기다 1 넣으면 얼마야? 3이죠. 근데 2를 만들려면 뒤에도 얼마? 빼기 1. 이런 식으로 해도 얘랑 똑같은 결과가 나오죠. 처음에 공부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해도 상관이 이렇게 해도 이렇게 하면 좋고 이렇게 하고 좀 더 익숙해지면 문제들을 많이 풀고 공부를 많이 해서 익숙해지면 선생님처럼 얘를 등차수열의 일반항을 1차 함수로 해석해서 일반항을 구할 수도 있다라는 거야. 자, 여기까지 선생님이랑 같이 어떤 수열의 일반적인 내용이랑 등차수열의 일반항 푸는 방법을 공부를 했고, 자, 두 번째 시간에 등차수열에 관련된 내용 좀 더 공부를 해볼 거예요. 자, 다음 시간에 봅시다. 안 끝나네. 손 들어.